존경하는 법륜스님, 제 인생의 마지막 아이돌이십니다. 네, 저는 교우 관계도 좋고 학점도 좋아서 안심하고 있었던 간호학과 3학년 재학 중인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2학기에 휴학을 하려고 마음을 굳힌 듯합니다. 제 성격상 갈등할 것이 눈에 보여서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휴학하는 까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엄마랑 나는 다른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휴학을 하면 대학 기숙사에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엄마인 제가 보는 딸의 생활 패턴은 너무 게을러서 봐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벌써 걱정입니다. 저는 한 달 전에 자궁암 진단을 받고 수술도 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행복하게 딸과 추억 쌓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어찌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왜 휴학을 하겠대요? 어, 간호학 그 본 수업을 들어가니까 수업 내용이 어렵고 실습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주위에 휴학한 친구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은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갔고 한 명은 일본 여행을 갔는데 자기는 인생의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다고 딱 1년만 휴학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이제 어려움에 부딪힐 때 누구나 다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이제 괜찮거든요. 그 옆에서 보는 사람은 그 정도는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되고 본인은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피하고 싶고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딸이 혹시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움이 부딪힐 때 자주 피하는 이런 성격이라면 내 생각은 한번 상담 치료를 받게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했는데 정신적으로 건강한데 자기가 휴학을 하고 싶다 하면 저는 그런 의사를 수용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에 부닥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작용을 해서 학교를 휴학하고 싶다 이럴 때는 조금 치료를 도와줘서 그것을 극복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근데 엄마가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그냥 학교 다녀라. 지금 그만두면 안 된다. 이렇게 할 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건강한 정신으로 문제를 제기할 때는 수용을 해주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본인이 뭐 마음이 틀어졌다든지 뭐 다른 어떤 이유로 문제 제기할 때는 너무 그걸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 틀어진 마음을 좀 풀어주는 쪽으로 노력을 먼저 하고 자기가 건강한 정신으로 어떤 결정을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안 한다 하고 집어던지고 막 이럴 때 뭐 안 그럼 뭐 이혼하자 이럴 때 그 사람의 그런 화난 상태에서의 발언을 듣고 그걸 갖다 결정의 어떤 것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좀 진정을 하고 진정을 하도록 도와주고 충분히 진정하고 정상적인 망가짐에서도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다 이혼을 하고 싶다든지 뭘 하고 싶다든지 이러면 그건 충분히 고려하고 대화해서 수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어떤 거든. 그러니까 첫째는 그 점검이 좀 필요하고 두 번째 딸이 집에 와가 있는 걸로 결정이 나면 간섭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앞에 보는데 간섭이 안 하고 안 된다. 입이 건질건질해가지고 도저히 간섭이 안 된다. 참 뭐야. 그 간섭을 멈춰지지가 않는다. 그럼 자기가 집을 나가는 게 나아요. 나가 딴 데 사는 게 낫다. 성인이 된 사람에게 너무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 이런. 그러니까 집에 오면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간섭을 안 하겠다고 자기가 원칙을 정해버리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라는 건 이게 참 어려워요. 늘 잔소리를 하고 또 늘 밥을 차려주고 옷을 빨아주고 방을 청소해주고 이러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도 하지 말고 밥도 같이 살려면 나와 같이 사는 밥은 아침 7시다.
점심은 12시다 또는 점심은 없다 각자 먹는다 저녁은 몇 시다 정해놓고 그때 같이 먹든지 그때 자기가 안 먹으면 네가 찾아 먹도록 해주고 절대로 밥을 차려주거나 그러니까 먹는 시간 밖에 밥을 차리거나 이런 걸 안 해야 돼요. 옷도 자기가 세탁하도록 하고 방도 자기가 치우 아무리 어지러나도 방문을 열어보지를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이렇게 딱 그냥 원칙을 딱 정하고 살면 아무 같이 살아도 지장이 없어요. 먹는 밥에 그냥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되고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 필요한 대화가 딸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엄마한테 요청하면 들어보고 들어줄 건 들어주고 안 들어줄 거는 그건 엄마는 안 되겠다. 이렇게 딱 원칙을 정하고 이렇게 성인과 성인으로 대우를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다 큰애를 자꾸 어린애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살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웃집 뭐 처녀가 방 하나 전세 얻어가 사는 것처럼 완전히 딱 그렇게 들어오면 원칙을 정하면 뭐 같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일반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 자기가 걱정하겠지. 그러니까 그 원칙을 오늘 물었으니까 딱 정해서 뭐 방 비어 있겠다 뭐 새 하나 준다 이런 관점에서 자기도 딸 때문에 생활에 영향을 받지 말고 자기도 딸의 생활에 간섭을 안 해야 된다는 거. 딸이 왔기 때문에 내가 딸 때문에 뭐 내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인이 됐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더 이상 도와줄 의무도 없고 간섭할 권리도 없어요. 근데 뭐 그렇게 길이 있는데도 안 하고 간섭도 하고 또 도와도 주고 그래가 살기 괴로운 거야. 뭐 괴롭고 싶어서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그야 뭐 방법이 없죠. 뭐 그렇게 하면서 괴롭고 찢고 볶고 사는 거지. 뭐. 지금까지 그래 살아왔는데 뭐 그렇게 살면서 뭐 행복학교 다닐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안 하려고 우리가 이런 원리를 배워서 인생을 이렇게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있으면 얘기 있으면 하시고. 아니, 저는 사실 질문을 2주 전에 제출하고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스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누릴 수 있어서 오늘 너무 행복하고 혼날 거 각오했지만 혼나는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왜 혼냈어요? 성인으로 대우해라. 간섭도 하지 말고 도와주지 마라. 그러는데 혼냈대 나보고. 아이고 참. 그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법륜 스님 얘기하니까 이러더래요. 아, 그 맨날 야단치는 스님 그러더래요. 저도 주님이랑 마찬가지로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안 가지는 것이 제 수행 과제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오늘 스님 만나 뵈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방세 잘 주세요. 예. 네. 이제 나는 인상 쓰지 않고 글을 씁니다. 지금 이대로 좋다. 나의 첫 필사노트.